경조사 참석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신 적이 있나요? 은퇴를 하게 되면 경조사비 부담이 보다 크게 다가옵니다. 마음 같아서는 10만 원이라도 하고 싶은데 집사람과 상의해 보면 나갈 것도 많고 퇴직한 마당에 무슨 10만 원이냐며 잔소리만 듣고 결국 5만 원만 보내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아무리 마음이 중요하다지만 요즘에 5만 원만 하기엔 염치 없어 보일까 봐서 돈만 보내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 은퇴 후 경조사에 참석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돈 때문만이 아닙니다. 직장 생활할 때만 해도 나에게 잘 보이려고 행동하던 사람들이 은퇴 후 어느 장례식장에서 만났는데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나중에 연락도 오지 않아서 다 부질없다고 느끼는 은퇴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은퇴한 나를 측은하고 불쌍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태까지 함께했던 그 시간이 있었기에 함께 슬퍼하고 축하해주러 가는 자리에서도 이런 취급을 당해 서럽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수십 년간의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어느 60대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평범한 하루를 보내던 도중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안 받았을 텐데 그날은 왠지 받고 싶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직장에 다닐 때 가끔 점심을 함께 하던 동료였습니다. 조만간 자신의 아들이 결혼식을 한다는 초대 전화였습니다. 우리 아들 결혼식인데 와줄 거지? 안부를 묻기 전에 대뜸 결혼식 초대라니 좀 언짢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카톡으로 청첩장을 보내달라 한 뒤 전화를 끊고 나서 우리 딸 아이 결혼식 방명록을 확인해 봤습니다. 몇 번을 다시 봐도 이 사람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화가 나서 한마디 하려다가 그냥 차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함께 직장 생활했던 다른 동료에게 얘기해 보니 5만 원만이라도 하는 것이 어떠냐고 얘기했지만 그 5만 원도 아깝더라고요. 차라리 그 5만 원 냈다 치고 가족들이랑 맛있는 저녁을 사 먹었습니다. 나이 들수록 필요 없는 인간관계가 늘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퇴 후에 만나면 안 되는 사람과 경조사에 가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은퇴 후에는 인간관계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매일 보던 직장 동료는 이제 나와는 먼 사람이 됩니다. 아마 이미 은퇴하신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요. 바쁠까봐 밥 한 끼 하자는 연락도 어려워지고 괜히 백수처럼 보일까봐 내 쪽에서 안 하게 된다는 것을요. 어떻게 몇십 년을 같은 공간에서 함께 한 인간관계가 그렇게 쉽게 없어지냐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게 바로 공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직장에서 아무리 친하게 지내도 내 사생활을 터놓고 지낼 수 있는 동료가 있으셨나요? 아마 없었을 겁니다. 회사에서 만난 관계는 서로에게 필요해야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은퇴를 한 후에는 굳이 경조사를 가야 되나 싶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마음 먹고 자리에 참석해도 고맙단 말은 그때뿐이고 나중에 나 몰라라 연락도 없는 상황이 대다수입니다. 예의상 문자라도 보낼 수 있을 텐데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부질없는 일입니다. 은퇴를 하고 나면 인간관계에 너무 많은 계산을 하지 마세요. 옛말에 갈까 말까 하는 마음이 들면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고민이 드는 것 자체가 갈 이유가 없는 관계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내 사람들에게 잘해주도록 하세요. 이제는 누가 뭐라 해도 내 가족이 내 남은 노후의 전부랍니다. 직장 생활 때문에 가정을 뒤로 했었다면 이제라도 조금씩 내 가족에 스며들어 보세요. 이제 불필요한 경조사라면 걸러버려도 괜찮습니다. 제 지인 중에 엄청난 마당발인 분이 있습니다. 어느 경조사를 가도 꼭 만날 수 있는 사람인데요. 예전에 그분의 자녀 결혼식에 다녀왔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하객이 생각보다 너무 적더라고요. 인사를 하러 그분 얼굴을 보니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나중에 만나서 슬쩍 하객 얘기를 꺼내보니 그동안 자신이 잘못 살아온 것 같다고 하시면서 앞으로는 너무 다 챙길 생각은 안 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 대부분이
자신이 뿌린 돈의 절반도 회수를 못한다고 합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최소한 내가 해준 만큼은 보답받고 싶은 것이죠. 요즘에는 카톡 한 번이면 소식을 알릴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뱅킹으로 돈만 받기도 너무 쉬워졌습니다. 나랑 가깝지도 않은 사람의 경조사까지 모두 다 참석했다가는 가랑이가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조사비를 정할 때 정확한 기준이 있으면 좋습니다. 나랑 얼마나 친한 사람인지, 비즈니스로 알고 지내는 사람인지, 가끔 안부만 묻는 사람인지 등 내가 돈을 얼마를 해야 되지 라는 것의 정답은 결국 나에게 있습니다. 요즘에 아무리 물가가 올랐다고 해도 5만 원만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인간관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내 체면이 상할까봐 무리해서 돈을 내시는 분들은 나중에 상처받고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환멸을 느끼게 될 수 있는데요. 은퇴 후에는 특히 돈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매월 고정적으로 수입이 있었지만 은퇴 후 연금이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동안 저축해 놓은 돈을 쪼개서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목돈이 있는 것을 알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친구라도 당장 잘라버리셔야 합니다. 돈이라는 것은 빌려줄 때와 돌려받을 때 분명 내 돈임에도 껄끄러운 상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저는 그나마 다행히도 젊었을 때 이걸 깨달았습니다. 빌려갈 땐 죽는 소리하며 빌려가놓고 돌려줄 때가 되니까 아예 모른 척을 하면서 상환 날짜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자기 가고 싶은 여행은 다 가고 먹고 싶은 것은 다 먹고 다니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아무리 친해도 돈 거래는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까 조금이라도 젊을 때 경험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주변에 은퇴 후 노후를 보내고 계신 분이 있는데요. 사업을 하는 지인이 갑자기 현금이 필요하다며 돈 3천만 빌려주면 한 달 안에 3,500으로 돌려준다고 했답니다. 근데 아직 6개월이 지났는데도 1,000만 원밖에 돌려받지 못했다네요. 이분은 당장 노후 자금으로 차곡차곡 모아놨던 돈인데 화를 내자니 아예 못 받을 것 같고 기다리자니 속이 터져서 요즘 너무 힘들다고 하십니다.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다른 지인들 경조사라도 있는 날이 다가오면 속이 더 답답해진다고 합니다. 은퇴 후에도 경조사는 계속 있고 결국 경조사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차라리 노후에는 혼자가 낫다고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젊었을 때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과 여전히 연락하며 지내시나요?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 둘 중에 더 행복했던 때는 언제인가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을 사귀기는 더 힘들어지는데요. 은퇴 후에 친구가 없다고 불행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에서 친구가 전부일 때도 있었습니다. 휴일에 친구랑 술 한잔 하는 게 당연했고 그게 행복했습니다. 고민을 털어놓고 어려운 일을 나누는 것이 우정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각자의 가정이 생기면서 연락도 덜하게 되고 사이도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은퇴 후 삶을 돌이켜보면 인간관계가 부질없다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면 직장에 다닐 때처럼 그 사람에게 맞춰주기보다는 그냥 관계를 놓아버리는 것이 더 편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은퇴 후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문제인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친구가 점점 필요 없어지는 시기가 된 것이죠. 시간이 되실 때 핸드폰 연락처를 확인해 보세요. 그 수백 개가 넘는 연락처 중에 지금도 활발히 연락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요. 심지어 5년, 10년도 넘게 연락을 안 하고 지낸 지인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10년 전만 해도 여러 모임에 활발히 참석하고 새로운 사람을 알아가는 시기가 있으셨을 텐데요. 그것도 잠깐일 뿐 시절 인연은 다 지나갑니다. 은퇴 후 노후를 정말 행복하게 보내는 분을 알고 있는데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 사람을 만날 때보다 정말 내 속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한두 명이면 노후가 행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가족이 아닌 사람들에게 내 소중한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배우자와 자식들 그리고 손주들에게 관심을 쏟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과 억지로 만나서 술 한잔 해봐야 쓸데없는 돈 얘기나 다른 사람 뒷담화하는 이야기나 듣게 됩니다. 이런 만남을 하고 나서 집에 돌아갈 때면 감정 소모도 심하고 그만큼 시간이 아까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힘들 때 옆에 있어 줬던 사람이 한 명쯤은 있으실 텐데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해주는 사람. 지금 그런 사람의 얼굴이 떠오른다면 여러분은 정말 복 받으신 겁니다. 은퇴 후 가족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낼 줄 알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시집살이 하느라 그동안 하지 못했던 독서를 시작한다거나 직장 생활하느라 뒤로 미뤘던 영어 공부를 하는 등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겁니다. 처음엔 안 하는 것을 하려니 어색하기도 하고 금방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는데 습관이 되기 시작하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비효과라는 말 아시죠? 나비의 아주 작은 날개짓이 세상에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은퇴 후 노후에는 특히 스트레스 없이 긍정적인 생각과 편안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큰 돈이 들지 않는 취미 하나를 꼭 가져보세요. 은퇴 후에 바쁘게 사람들은 만나기보다 나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나이가 들게 되면 내 사정이 나아야 그나마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어디라도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울 땐 연락도 없고 모임에 부르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해줬어도 내가 은퇴하고 힘든 모습을 보며 무시하거나 불쌍하다며 동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은퇴했다고 나를 무시하거나 깔보는 행동을 한다면 그 자리를 회피하려는 마음으로 웃어 넘기지 마세요. 나에게 선을 넘는 행동을 할 때 그 자리의 분위기를 망칠까봐 그냥 괜찮다며 웃어 넘긴 적이 있나요? 시간이 지난 뒤에 그때 화를 냈어야 했는데 생각하며 나만 호구가 된 것 같은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불쾌한 행동을 하면 절대 웃어 넘기지 마세요. 웃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음에 그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속 좁은 사람처럼 보일까봐 괜찮다며 웃어 넘긴다면 나중에는 더 무례한 행동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어디까지 허용하는지 계속 하늘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은퇴했다고 기죽거나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마세요. 큰 소리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와 웃지 않고 쳐다보는 것만으로 상대를 머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확실한 선을 그어주면 앞으로는 그 선을 넘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행동을 하면 분위기를 망칠까봐 겁나시죠? 이런 상황에선 오히려 당신을 지지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착하게 살고 배려하며 살라는 말을 듣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타인의 기분을 너무 의식합니다. 그러나 무례하게 구는 사람의 비위를 맞춰 줄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무례한 타인의 기분보다 더 중요한 건 나라는 존재입니다. 은퇴 후 외롭다고 해서 아무하고나 가깝게 지내지 마세요. 물론 인품이 훌륭한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식적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잘 되면 뒤에서는 배 아파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남에게 필요 이상으로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세요. 이런 이유 때문에 굳이 내 시간과 돈을 써가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차라리 혼자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속 편하고 즐겁다라고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에너지가 생기는 줄 알았는데 혼자 있는 것만으로도 삶의 활력이 생기는 순간도 있습니다. 억지로 만나고 이어온 인간관계를 놓으면서 그에 대한 스트레스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가 있다 하더라도 가족만큼 나를 생각하진 않을 겁니다. 당장 내가 아파서 입원을 해서 간호할 사람이 필요하면 친구가 올까요? 가족이 올까요?
친구는 친구일 뿐 가족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친구 관계를 당장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축하할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슬픔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친구 관계는 완성됩니다. 진심으로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친구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나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해주는 친구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친구가 많아봤자 돈 자랑, 배우자 자랑, 자식 자랑, 뒷담화하기 바쁘고 배신 당하기도 쉽습니다. 어렸을 땐 없으면 못 살 것 같던 친구 사이가 나이가 들수록 멀어지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회생활을 하기 전 학교에서 만난 친구와는 부딪힐 일이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생활 패턴과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만나 같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인이 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나와는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을 느끼곤 하는데요. 그게 바로 나이를 먹으며 생기는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굳어져 버리면 서로 의견 충돌이 생기게 되고 친구가 싫어지고 멀리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학교에 다닐 때는 싫어도 얼굴을 보기 때문에 금방 화해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안 보면 안 볼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나와 뜻이 맞지 않으면 안 보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행동하게 되고 그렇게 멀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 안 바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단 성인이 되고 가치관이 달라 틀어지게 되면 다시는 가까워지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과 만나봐야 내 입만 아프고 감정 소모만 하게 되니 아쉬울 것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상심하지 마시고 나의 감정에 더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연이라는 것은 가까워졌다가 멀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끊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면 종종 나이값 못하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친구니까 이해해줘야 할까요? 만약 그러한 행동의 화살이 나에게 향하게 된다면 그때도 친구니까 이해해줄 수 있을까요? 태도가 무례하거나 독불장군인 사람이 있다면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친구 관계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생활 환경 차이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마다 생활 수준 격차가 벌어집니다.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자식 덕분에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식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친구는 서울에 살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지방에 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활 환경이 차이나게 되고 그만큼 관심 분야나 대화 주제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친구가 결혼하게 되면 연락이 뜸해지고 결혼한 친구들끼리 만나고 미혼인 친구들끼리만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생활 수준이나 환경에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말들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관계는 공감대 형성이 기본이기 때문에 공감대가 다른 사람과는 어울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친구와 경제적으로 차이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퇴 후 여유롭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노후 준비가 되지 않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유가 있는 친구가 가난한 친구를 만나면 나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금액을 소비하는데도 가난한 친구에겐 상처가 될까봐 눈치 보게 됩니다. 어렸을 땐 몰랐던 현실의 벽을 나이가 들수록 느끼게 되죠. 은퇴를 하게 되면 경조사비 부담이 보다 크게 다가옵니다. 마음 같아서는 10만 원이라도 하고 싶은데 집사람과 상의해보면 나갈 것도 많고 퇴직한 마당에 무슨 10만 원이냐며 잔소리만 듣고 결국 5만 원만 보내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아무리 마음이 중요하다지만 요즘에 5만 원만 하기엔 염치 없어 보일까 봐서 돈만 보내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 은퇴 후 경조사에 참석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돈 때문만이 아닙니다. 직장 생활할 때만 해도 나에게 잘 보이려고 행동하던 사람들이 은퇴 후 어느 장례식장에서 만났는데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나중에 연락도 오지 않아서 다 부질없다고 느끼는 은퇴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은퇴한 나를 측은하고 불쌍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태까지 함께했던 그 시간이 있었기에 함께 슬퍼하고
축하해주러 가는 자리에서도 이런 취급을 당해 서럽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수십 년간의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어느 60대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평범한 하루를 보내던 도중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안 받았을 텐데 그날은 왠지 받고 싶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직장에 다닐 때 가끔 점심을 함께 하던 동료였습니다. 조만간 자신의 아들이 결혼식을 한다는 초대 전화였습니다. 우리 아들 결혼식인데 와줄 거지? 안부를 묻기 전에 대뜸 결혼식 초대라니 좀 언짢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카톡으로 청첩장을 보내달라 한 뒤 전화를 끊고 나서 우리 딸 아이 결혼식 방명록을 확인해 봤습니다. 몇 번을 다시 봐도 이 사람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화가 나서 한마디 하려다가 그냥 차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함께 직장 생활했던 다른 동료에게 얘기해 보니 5만 원만이라도 하는 것이 어떠냐고 얘기했지만 그 5만 원도 아깝더라고요. 차라리 그 5만 원 냈다 치고 가족들이랑 맛있는 저녁을 사 먹었습니다. 나이 들수록 필요 없는 인간관계가 늘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퇴 후에 만나면 안 되는 사람과 경조사에 가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은퇴 후에는 인간관계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매일 보던 직장 동료는 이제 나와는 먼 사람이 됩니다. 아마 이미 은퇴하신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요. 바쁠까봐 밥 한 끼 하자는 연락도 어려워지고 괜히 백수처럼 보일까봐 내 쪽에서 안 하게 된다는 것을요. 어떻게 몇십 년을 같은 공간에서 함께 한 인간관계가 그렇게 쉽게 없어지냐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게 바로 공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직장에서 아무리 친하게 지내도 내 사생활을 터놓고 지낼 수 있는 동료가 있으셨나요? 아마 없었을 겁니다. 회사에서 만난 관계는 서로에게 필요해야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은퇴를 한 후에는 굳이 경조사를 가야 되나 싶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마음 먹고 자리에 참석해도 고맙단 말은 그때뿐이고 나중에 나 몰라라 연락도 없는 상황이 대다수입니다. 예의상 문자라도 보낼 수 있을 텐데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부질없는 일입니다. 은퇴를 하고 나면 인간관계에 너무 많은 계산을 하지 마세요. 옛말에 갈까 말까 하는 마음이 들면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고민이 드는 것 자체가 갈 이유가 없는 관계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내 사람들에게 잘해주도록 하세요. 이제는 누가 뭐라 해도 내 가족이 내 남은 노후의 전부랍니다. 직장 생활 때문에 가정을 뒤로 했었다면 이제라도 조금씩 내 가족에 스며들어 보세요. 이제 불필요한 경조사라면 걸러버려도 괜찮습니다. 제 지인 중에 엄청난 마당발인 분이 있습니다. 어느 경조사를 가도 꼭 만날 수 있는 사람인데요. 예전에 그분의 자녀 결혼식에 다녀왔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하객이 생각보다 너무 적더라고요. 인사를 하러 그분 얼굴을 보니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나중에 만나서 슬쩍 하객 얘기를 꺼내보니 그동안 자신이 잘못 살아온 것 같다고 하시면서 앞으로는 너무 다 챙길 생각은 안 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 대부분이 자신이 뿌린 돈의 절반도 회수를 못한다고 합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최소한 내가 해준 만큼은 보답받고 싶은 것이죠. 요즘에는 카톡 한 번이면 소식을 알릴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뱅킹으로 돈만 받기도 너무 쉬워졌습니다. 나랑 가깝지도 않은 사람의 경조사까지 모두 다 참석했다가는 가랑이가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조사비를 정할 때 정확한 기준이 있으면 좋습니다. 나랑 얼마나 친한 사람인지, 비즈니스로 알고 지내는 사람인지, 가끔 안부만 묻는 사람인지 등 내가 돈을 얼마를 해야 되지 라는 것의 정답은 결국 나에게 있습니다. 요즘에 아무리 물가가 올랐다고 해도 5만 원만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인간관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내 체면이 상할까봐 무리해서 돈을 내시는 분들은 나중에 상처받고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환멸을 느끼게 될 수 있는데요. 은퇴 후에는 특히 돈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매월 고정적으로 수입이 있었지만 은퇴 후 연금이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동안 저축해 놓은 돈을 쪼개서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목돈이 있는 것을 알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친구라도 당장 잘라버리셔야 합니다. 돈이라는 것은 빌려줄 때와 돌려받을 때 분명 내 돈임에도 껄끄러운 상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저는 그나마 다행히도 젊었을 때 이걸 깨달았습니다. 빌려갈 땐 죽는 소리하며 빌려가 놓고 돌려줄 때가 되니까 아예 모른 척을 하면서 상환 날짜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자기 가고 싶은 여행은 다 가고 먹고 싶은 것은 다 먹고 다니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아무리 친해도 돈 거래는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까 조금이라도 젊을 때 경험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주변에 은퇴 후 노후를 보내고 계신 분이 있는데요. 사업을 하는 지인이 갑자기 현금이 필요하다며 돈 3천만 빌려주면 한 달 안에 3,500으로 돌려준다고 했답니다. 근데 아직 6개월이 지났는데도 1,000만 원밖에 돌려받지 못했다네요. 이분은 당장 노후 자금으로 차곡차곡 모아놨던 돈인데 화를 내자니 아예 못 받을 것 같고 기다리자니 속이 터져서 요즘 너무 힘들다고 하십니다.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다른 지인들, 경조사라도 있는 날이 다가오면 속이 더 답답해진다고 합니다. 은퇴 후에도 경조사는 계속 있고 결국 경조사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차라리 노후에는 혼자가 낫다고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젊었을 때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과 여전히 연락하며 지내시나요?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 둘 중에 더 행복했던 때는 언제인가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을 사귀기는 더 힘들어지는데요. 은퇴 후에 친구가 없다고 불행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에서 친구가 전부일 때도 있었습니다. 휴일에 친구랑 술 한잔 하는 게 당연했고 그게 행복했습니다. 고민을 털어놓고 어려운 일을 나누는 것이 우정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각자의 가정이 생기면서 연락도 덜하게 되고 사이도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은퇴 후 삶을 돌이켜보면 인간관계가 부질없다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면 직장에 다닐 때처럼 그 사람에게 맞춰주기보다는 그냥 관계를 놓아버리는 것이 더 편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은퇴 후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문제인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친구가 점점 필요 없어지는 시기가 된 것이죠. 시간이 되실 때 핸드폰 연락처를 확인해 보세요. 그 수백 개가 넘는 연락처 중에 지금도 활발히 연락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요. 심지어 5년, 10년도 넘게 연락을 안 하고 지낸 지인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10년 전만 해도 여러 모임에 활발히 참석하고 새로운 사람을 알아가는 시기가 있으셨을 텐데요. 그것도 잠깐일 뿐 시절 인연은 다 지나갑니다. 은퇴 후 노후를 정말 행복하게 보내는 분을 알고 있는데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 사람을 만날 때보다 정말 내 속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한두 명이면 노후가 행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가족이 아닌 사람들에게 내 소중한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배우자와 자식들 그리고 손주들에게 관심을 쏟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과 억지로 만나서 술 한잔 해봐야 쓸데없는 돈 얘기나 다른 사람 뒷담화하는 이야기나 듣게 됩니다. 이런 만남을 하고 나서 집에 돌아갈 때면 감정 소모도 심하고 그만큼 시간이 아까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힘들 때 옆에 있어줬던 사람이 한 명쯤은 있으실 텐데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해주는 사람. 지금 그런 사람의 얼굴이 떠오른다면 여러분은 정말 복 받으신 겁니다. 은퇴 후 가족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낼 줄 알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시집살이 하느라 그동안 하지 못했던 독서를 시작한다거나
직장 생활하느라 뒤로 미뤘던 영어 공부를 하는 등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겁니다. 처음엔 안 하는 것을 하려니 어색하기도 하고 금방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는데 습관이 되기 시작하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비효과라는 말 아시죠? 나비의 아주 작은 날개짓이 세상에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은퇴 후 노후에는 특히 스트레스 없이 긍정적인 생각과 편안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큰 돈이 들지 않는 취미 하나를 꼭 가져보세요. 은퇴 후에 바쁘게 사람들은 만나기보다 나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나이가 들게 되면 내 사정이 나아야 그나마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어디라도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울 땐 연락도 없고 모임에 부르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해줬어도 내가 은퇴하고 힘든 모습을 보며 무시하거나 불쌍하다며 동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은퇴했다고 나를 무시하거나 깔보는 행동을 한다면 그 자리를 회피하려는 마음으로 웃어 넘기지 마세요. 나에게 선을 넘는 행동을 할 때 그 자리의 분위기를 망칠까봐 그냥 괜찮다며 웃어 넘긴 적이 있나요? 시간이 지난 뒤에 그때 화를 냈어야 했는데 생각하며 나만 호구가 된 것 같은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불쾌한 행동을 하면 절대 웃어 넘기지 마세요. 웃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음에 그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속 좁은 사람처럼 보일까봐 괜찮다며 웃어 넘긴다면 나중에는 더 무례한 행동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어디까지 허용하는지 계속 간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은퇴했다고 기죽거나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마세요. 큰 소리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와 웃지 않고 쳐다보는 것만으로 상대를 머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확실한 선을 그어주면 앞으로는 그 선을 넘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행동을 하면 분위기를 망칠까봐 겁나시죠? 이런 상황에선 오히려 당신을 지지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착하게 살고 배려하며 살라는 말을 듣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타인의 기분을 너무 의식합니다. 그러나 무례하게 구는 사람의 비위를 맞춰 줄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무례한 타인의 기분보다 더 중요한 건 나라는 존재입니다. 은퇴 후 외롭다고 해서 아무하고나 가깝게 지내지 마세요. 물론 인품이 훌륭한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식적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잘 되면 뒤에서는 배 아파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남에게 필요 이상으로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세요. 이런 이유 때문에 굳이 내 시간과 돈을 써가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차라리 혼자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속 편하고 즐겁다라고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에너지가 생기는 줄 알았는데 혼자 있는 것만으로도 삶의 활력이 생기는 순간도 있습니다. 억지로 만나고 이어온 인간관계를 놓으면서 그에 대한 스트레스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가 있다 하더라도 가족만큼 나를 생각하진 않을 겁니다. 당장 내가 아파서 입원을 해서 간호할 사람이 필요하면 친구가 올까요? 가족이 올까요? 친구는 친구일 뿐 가족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친구 관계를 당장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축하할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슬픔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친구 관계는 완성됩니다. 진심으로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친구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나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해주는 친구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친구가 많아봤자 돈 자랑, 배우자 자랑, 자식 자랑, 뒷담화하기 바쁘고 배신 당하기도 쉽습니다. 어렸을 땐 없으면 못 살 것 같던 친구 사이가 나이가 들수록 멀어지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회생활을 하기 전 학교에서 만난 친구와는 부딪힐 일이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생활 패턴과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만나 같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인이 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나와는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을 느끼곤 하는데요. 그게 바로 나이를 먹으며 생기는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굳어져 버리면 서로 의견 충돌이 생기게 되고 친구가 싫어지고 멀리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학교에 다닐 때는 싫어도 얼굴을 보기 때문에 금방 화해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안 보면 안 볼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나와 뜻이 맞지 않으면 안 보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행동하게 되고 그렇게 멀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 안 바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단 성인이 되고 가치관이 달라 틀어지게 되면 다시는 가까워지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과 만나봐야 내 입만 아프고 감정 소모만 하게 되니 아쉬울 것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상심하지 마시고 나의 감정에 더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연이라는 것은 가까워졌다가 멀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끊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면 종종 나이값 못하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친구니까 이해해줘야 할까요? 만약 그러한 행동의 화살이 나에게 향하게 된다면 그때도 친구니까 이해해줄 수 있을까요? 태도가 무례하거나 독불장군인 사람이 있다면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친구 관계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생활 환경 차이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마다 생활 수준 격차가 벌어집니다.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자식 덕분에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식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친구는 서울에 살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지방에 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활 환경이 차이나게 되고 그만큼 관심 분야나 대화 주제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친구가 결혼하게 되면 연락이 뜸해지고 결혼한 친구들끼리 만나고 미혼인 친구들끼리만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생활 수준이나 환경에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말들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관계는 공감대 형성이 기본이기 때문에 공감대가 다른 사람과는 어울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친구와 경제적으로 차이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퇴 후 여유롭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노후 준비가 되지 않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유가 있는 친구가 가난한 친구를 만나면 나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금액을 소비하는데도 가난한 친구에겐 상처가 될까봐 눈치 보게 됩니다. 어렸을 땐 몰랐던 현실의 벽을 나이가 들수록 느끼게 되죠. 이렇게 자연스레 멀어질 때는 그저 내가 속한 환경에서 같은 공감대를 가진 사람과 대화하고 함께 하는 것이 더욱 값진 일입니다. 은퇴 후의 삶을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 첫 번째 나를 위해서, 두 번째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